자, 9월 9일 국어 모의고사입니다. 38에서 42번이 되겠고요. 고전시가 갈래가 되겠죠. 작자 미상이 합강정가 이렇게 되겠고, 강 이름인가요? 합강의 정자의 노래 이거고, 그 다음에 이현보의 귀전록이라고 해서 이제 시조들, 연시조는 아닙니다. 그 단편시, 단시조를 하나씩 효빈가, 농암가, 생일가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조설 이렇게 되어 있고, 고전수필입니다. 고전수필. 조는 낚시. 그래서 뭐 낚시에 대하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해볼까요? 문제를 먼저 보면 어디 보자. 38 가나다에 대한 설명 나중에 풀 문제고, 그 다음에 39번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 자, 미리 박스 읽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선지가 1, 2번이 가, 3, 4번이 나입니다. 그리고 5번이 다. 그래서 가작품 보고 1, 2번 제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0번에도 보면은 선지가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리고 41번 가를 감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읽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2번 포인트 문제는 여긴 좀 섞여 있어요. A, B가. 자, 그러면 41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9번이었나요? 그 박스 보고 질문 분석해 봅시다. 합강정가는 순시를 온 관찰사를 위한 뱃노래와 관련한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관리들이 백성에게 잔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 나쁜 놈들이죠. 뇌물이 오고 가며 부정이 횡행한 일, 백성들이 가렴죽으로 인해 유랑민이 되는 일 등 지배계층의 유흥을 위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고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의로운 선비에 대한 기대와 관찰사를 향한 경고를 드러내고 있다. 아하, 이거 관찰사가 탐관오리군요. 자, 그리고 나서 39배 박스도 보겠습니다. 문학작품에서 공간은 작품 안에 표현된 다양한 경험의 배경이자 상황적 역사적 맥락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작품 안에서의 공간은 인물들의 말과 행동, 대상의 이미지나 상징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실현된다. 자, 그러면 가나 다를 보면서 공간에 나타난 의미와 특징들을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강정가. 자, 가사에 해당이 되겠네요. 장마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 기다림은 가을 거지 부족함을 채워줄까 해서인데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패단이 있네.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 관찰사의 가을 순행이. 좀 이렇게 백성들이 좀 어려운 점을 좀 듣고서 도움을 줄 줄 알았더니만, 죄를 묻고 있어요. 문헌재해도 감췄는데, 목화밭이야 거론할까? 문헌재해. 문헌은 물론. 그죠? 우리가 무더위 할 때 무죠? 예. 문헌재해도 감췄는데, 목화밭이야 거론할까? 서리법 거론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사회입니다. 농사, 벼농사가 가장 큰 농사죠. 근데 이것도 감췄는데 목화밭 농사야 말을 할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백면화되는 벌건 땅에 백지징세 하는구나. 자, 백지징세는 뭐냐면 없는 땅을 세금을 걷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면화되는 벌건 땅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이 다 뭐란 얘기입니까? 이 땅들은 농지가 아니야.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걷어요. 가렴주구죠. 인자한 우리 임금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데 불쌍한 백성 논밭에다 좁은 길 넓히란다. 오호, 농사 져야 되는데 길을 넓히라고 그래요. 누가? 이 관찰자 놈이. 각읍 관리 독촉하니 채찍 몽둥이 난족하다. 예, 이제 가혹합니다. 가혹한 처사 빨리빨리 길 넓히라고. 허다한 관인들이 관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집 작은 집에 분담시켜 사방 부근 십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하네.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뺏어가요. 부자는 괜찮지만 가련한 불쌍하니 가난한 자로다. 해는 기울고 이정은 저녁밥 재촉할 때 이정 말단 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녁밥을 달라고 할 때 텅 빈 부엌에서 우는 아낙 발구르며 하는 말이 방 아픔에 얻은 양식 한두 대 있지만 채소도 있건만 그릇은 누구에게 빌릴까? 먹을 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없어. 앞뒷집 돌아보니 섣달 금음에 시루 빌리는 격이로다. 시루가 뭐냐면 이제 떡을 하는 좀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우리가 시루떡 이런 말을 하죠. 좀 큰 겁니다. 큰 거. 자, 시루 한번 보고 올게요. 뭐 이렇게 그림에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시루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고 여기는 떡 하는 겁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뭐 옛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떡을 자주 해 먹지 않기 때문에 집 안에 이런 시루를 가지고 있는 집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려야 되는데, 근데 집에 지금 그릇이 없어. 그릇이 없으니까 마치 섣달 금음에 시루 빌리는 격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난을 의미하죠.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치우고, 누가? 이 관리들이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 대호에는 큰 집에는 한 양 넘고 소호에는 6, 7전이라. 이 놀이 다시 하면 이 백성 못 살겠네. 이 놀이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또 돈을 또 뺏어가.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 좋다. 낙토 즐거운 땅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 좋다하여 편안히 지내더니 할 일 없이 떠도네. 한 사람의 호사가, 우리가 보통 호사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겁니다. 그럼 이때 한 사람이 누구야? 관찰사가 되겠네?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한 사람의 호사가 몇 사람의 난리 됐는가? 이때 몇 사람은 백성이 될 겁니다. 집과 논밭 다 팔고서 어디로 가잔 말인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자, A, B, A 형태. 이거는 이제 민요 방식이죠. 자, 이제 기원을 하고 있어요. 하늘님한테. 우리 임금님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하시어 비추소서. 자, 그래서 임금께서 선정하기를, 임금의 선정, 좋은 정치에 대한 기대, 요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 향원, 벌한다기. 아전과 향원은 관아에서 일하는 중간 관리자들. 간악하니 벌하는가 여겼더니, 나쁜 놈 벌 주는가 여겼는데, 음식과 도로 탓하는구나. 음식 제대로 못했다고, 길을 넓히지 못했다고. 그래서 기대와 어긋나죠. 노예 차출 무슨 일인가? 술령수의 권세로다. 자, 술령수는요, 이제 군사 중에 한 명인데 대장의 명을 따르는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사의 명을 받고서 각각 집에 이렇게 일할 사람, 노예들 차출해 나가는 거죠. 음식은 넘쳐나고 뇌물은 공공원이 오고 가니. 어디서 오고 갈까? 관아에서 오고 갔겠지. 좋을시고 상평통고 좋을시고. 이거는 누가 그럴까요? 누가 어떤 그 뇌물을 이렇게 받는 관리들, 탐관오리 입장에서, 그렇죠? 탐관오리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상평통보는 화폐예요. 조선시대 화폐, 돈. 역시 여기도 A, B, A 형태로 되어 있고, 좋을시고, 상평통보 좋을시고,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네. 자, 그러면 이때 상평통보가 의미하는 바, 조선시대 화폐라고 얘기를 했지만, 뇌물이구나, 뇌물.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네. 춘당대에 치는 장마, 옥목대에 무슨 일인가. 자, 춘당대. 자, 이거는 이제 과거 시험 보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장막을 굉장히 크게 칩니다. 이것을 오동나무 대에다가 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참남한 과거장서. 자, 그러니까 참남하다 너무 이게 분수에 지나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춘당대 치는 장막은 엄청나게 큰 건데 이거를 이 동네에서 쳤단 말이야. 그래서 참남한 과거장서, 제주교류는 유생들아, 선비들아. 53조 시에야 향해 의론 선비하나 없단 말인가. 자, 여기서 53주는 전라도를 의미해요. 전라도가 조선시대 때는 53개 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시에 향해. 아마 요쪽 지역이 되겠죠?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단 말인가. 자, 한탄이죠. 먹을 복 좋은 우리 순상이 이제 관찰사를 의미합니다. 먹을 복 좋은 우리 관찰사, 출세운 좋은 우리 관찰사, 대구법. 들어오시면 육조 판서, 나가시면 팔도 관찰사, 역시 대구법. 공명도 거룩하고 부귀도 끝이 없다.
망극하도다 나라 은혜여 감격스럽다 임금 은혜여. 여기 반어죠. 네. 진짜 뭐 백성들이 뭐 감격했을까? 아니죠. 임금 은혜에 감격한 건 아닙니다. 한 토막 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리라. 역시 반어법이죠. 여기 가정을 했어요. 한 토막 절개라도 있다면. 이 말은 뭐니? 한 토막 절개도 없다는 얘기야. 이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되면 자선하게 화가 미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끝에 가서는 이 관찰서에 대한 경계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 임금한테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관찰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 관찰사. 예, 관찰사가 한 토막 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리라. 근데 절개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관찰사가. 배응망덕하게 되면 자선하게 화가 미치리라. 누가? 관찰사가. 그러니까 너 똑바로 일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먼저 41번 문제를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놀이를 다시 하게 되면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한 것은 지배계층의 유흥을 위해 수탈을 당하는 백성의 현실을 드러냈다. 그렇고요. 백성들의 집과 논밭을 다 팔고서 떠나는 것은 가렴죽으로 인해 유랑의 길을 떠나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그렇고요. 뇌물을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히는 것은 관리들이 뇌물을 받으면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판을 드러냈다. 그렇고요. 유생들이 과거정에서 재주를 겨루는 것은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유생들의 기대가 아니고, 이건 유생들의 기대가 아니고 백성들의 기대죠. 배은망덕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는 것은 임금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관찰사형 경고.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의로운 선비에 대한 기대 이렇게 해놨죠. 유생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대입니다. 자, 그러면 39번에 1, 2번 제낄 수가 있겠네. 이 공간에 대한 것. 가의 논밭은 지배층을 위해 길로 넓혀진다는 점에서 백성들의 빼앗긴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공간. 그렇고요. 가의 텅 빈 부엌은 방아푼으로 얻은 양식을 담을 끓을 조차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안악이 자신의 처지에 슬픔을 느끼는 공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봐야 되겠죠. 자, 나 작품은 이현보의 귀전록, 귀 돌아간다, 밭, 록, 기록인데 이게 연시조가 아니라 한 수 한 수씩을 단시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효빈가. 돌아가리 말뿐이요 갈리 없어. 예. 근데 이때 돌아간다는 것은 뭐 어떤 고향이 되겠다. 그치? 근데 말뿐이야. 실제로 안 갔어요. 전원이 거칠어지니 아니 가고 어찌할까. 서리법. 그래도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네. 전원이 거칠어지고 내가 안 갔으니까. 초당에 청풍명월이 남양들면 기다리라니. 초당 초가집에 청풍명월 청풍 맑은 바람 명월 밝은 달. 자, 그럼 청풍명월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연이죠? 조가집에 청풍명월이 나면서 들면서 기다리나니. 자, 이거는 이제 환류 또는 의인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기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예. 자, 다음 작품. 농암가. 농암, 농바위. 농바위에 올라보니 노안, 늙은 눈이 오히려 밝구나. 인사 변한다고, 인사는 사람 일이죠. 사람 일 변한다고 산천이야 변할 것인가. 서리법,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인사는 가변, 산천은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바위 앞 물과 언덕이 어제 본 듯 하구나. 아하, 그래서 초장에서 농바위에 올라보니 늙은 눈이 오히려 밝다라고 말한 것은 눈에 익었던 고향의 풍경을 맞이했기 때문에 바위 앞 물과 언덕이 어제 본 듯 하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생일가. 공명이 끝이 있을까? 수명도 하늘이 정한 것이다. 자, 그럼 공명이 끝이 있다는 얘기죠. 금서띠에, 자, 일품 또는 이품 관원의 조복에 두르던 금이나 물소뿔로 만든 띠. 한마디로 금서띠에 하면 뭐예요? 높은 관직. 금서띠의 굽은 허리에 80 넘어 만난 봄이 그 몇 해요. 자, 여러 번 계속해서 매년 이 관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오늘 같은 날이 역시 임금님 은혜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들고 계속해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임금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9번에 3, 4번을 제껴보도록 해봅시다. 나의 초당은 화자가 청풍명월과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맞고,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그렇죠? 나의 산천은 인사로 인해 변해버린다는 점에서 땡, 안 변해요. 불변.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투영, 아니죠. 변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인사, 사람 일이 변한다고 산천이 변할 것인가? 서리법 썼습니다. 산천 안 변해요. 이 자연은. 따라서 4번이 틀렸다. 자, 이번에는 다 수필입니다. 조설, 낚시 이야기. 나는 긴 여름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늘 연못가에 나가 고기들이 입을 뻐끔거리며 노는 모양을 구경했다. 자, 니은에 관련된 문제 이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나에게 대나무를 베어다가 낚싯대를 만들어주고 또 바늘을 굽혀 낚시를 실에 달아주었다. 그동안 서울 생활에 바빠 일찍이 낚시 노는 법도 알지 못했던 나는 이웃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낚싯대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 낚싯대를 물에 던져 넣은 뒤에 온종일 기다려보았다. 그러나 고기가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다. 의 낚시 초보입니다. 자, 여름 한번 볼까요? 기역과 니은이 어디 있었는지 문제.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쿠. 기역 앞부분 못 제꼈네. 자, 이럴 때는 뒷부분 니은을 보고서 제껴도 상관없습니다. 여름입니다. 자, 1번의 뒷부분. 니은은 글쓴이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시간 맞죠? 낚시. 니은은 글쓴이가 이웃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 맞고, 니은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다. 자,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글쓴이가 자신의 지난 손을 반상한다. 역시 보류. 니은은 글쓴이가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과거상을 추억한다. 역시 보류. 뒷부분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3, 4, 5번은 좀 제끼기가 좀 힘드네요. 자, 그러면 기억으로 한번 제껴보도록 해봅시다. 기억. 아까 제껴야 되는데 그냥 쭈루루루루 읽었구나. 기억이 어디 있었더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기억이 어디 있나요? 아, 봄이군요, 봄. 금서띠 구문 허리에 80 넘어 만난 봄이 그 몇 해요? 자, 그러면 기억으로 우선 다 제껴보겠습니다. 문제가 안 보이네. 자, 미안합니다. 이게 화면으로 패드로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들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1번. 기억은 화자가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는 시간. 맞네. 2번. 화자가 인생의 덧없음. 아니죠. 3번. 화자가 내적 갈등. 해결 아니고, 내적 갈등 자체가 없었고. 4번. 기억은 화자가 한 해를 또 맞이한 슬픔 아니고, 기쁨이죠. 은혜, 임금님 은혜 감사하는데 무슨 슬픔입니까? 기억은 화자가 공명을 추구하던 시절을 의미하는 시간이고, 이것도 아니고, 딱 1번밖에 없구나. 그리고 아까 니은법 확인할 때 글쓴이가 새로운 곳을 시도하는 시간이 낚시하는 것. 따라서 40번의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보고서 바로 제꼈어야 되는데 패드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설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를 한마디로 못 낚았습니다. 중량. 나는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낚싯대를 들이워 한참 만에 서너 마리의 고기를 낚아 올릴 수가 있었다. 그 사람도 말하기를 고기 잡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잘 되었네만 고기 잡는 묘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였네 하였다. 자, 방법과 묘리. 그는 나의 낚싯대를 빼앗아 가지고 물속에 던져 넣었다. 그는 내가 낚던 낚싯대와 내가 쓰던 미끼와 내가 앉았던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그가 잡아 올리는 물고기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낚싯대를 던져놓기가 바쁘게 딸려 올라왔다. 광주리에서 건져내는 것 같았고 소반에 올려오는 것을 세는 것 같았다. 나는 감탄하면서 말했다. 낚시 그냥 넣는 순간 족족 물고기가 딸려 올라왔나 봐요. 참으로 솜씨가 좋기도 하네. 자네 그 묘한 솜씨를 좀 가르쳐 주겠나? 잡는 방법에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묘한 솜씨야 가르쳐 줄 수 있겠나? 만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묘수라고 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자네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 낚싯대를 물속에 들여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 방법을 익힌다면 그 묘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일세. 자, 한마디로 이 묘법은 어떻게 터득한다?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노력을.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계속해서 익힐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은 알맞게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은 스스로 묘법을 이해하게 될 것일세.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얻을 수 없는 것과 또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던 오묘한 이치와 한 가지는 깨달았지만 그 나머지 두세 가지 깨닫지 못한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의욕만 많아지는 것과 또 환하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까닭은 모르는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일세.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자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일세. 오호, 여기 깨닫는 것들. 나는 낚싯대를 받아 물속에 던져 넣으면서 스스로 한탄하였다. 참으로 그대의 말이 훌륭하다.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미루어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찌 낚시 놓는 데만 응용되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깨우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예, 그래서 낚시를 통해서 낚시의 어떤 묘법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38번 문제의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 우리가 봤지만 인격 부여 의인법 없었습니다. 가와 다는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방금 다를 봤는데 색채 대비 없어요. 나와 다는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하여 장면을 구체화 다 없습니다. 가나 다는 모두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는. 다는 대화 형식 맞죠? 나는 대화가 아닙니다. 5번 가나다는 모두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방식이 어디 있었나요? 맨 끝에 뭐뭐 할 수 있겠는가? 여기 있었죠. 자, 그러면 나에서는 역시 농암가에 산천이 변할 것인가 서리법이 있었습니다. 가에서는 이런 부분들 한탄하는 부분들 있었습니다. 따라서 있으면 있는 거죠. 38번의 답은 5번. 39번도 5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의 연목가에는 나아가 낚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배움이 확장되는 공간 맞죠? 40번도 뒷부분 3, 4, 5번 뒷부분 확인해 볼까요? 니은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자신의 삶의 가치가 아니고 자, 4번 니은은 글쓴이가 자신의 지난 삶 반성 아니고 5번 뒷부분 글쓴이가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과거상은 추억 아니죠? 네, 그래서 아까 꼽아놓은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41번도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고 42번 문제 남았네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방법이었고 B는 묘리였습니다. 방법과 묘리. 자, 1번 A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B를 터득하면 다른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죠. 묘리, 묘수를 터득하면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방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묘수에 대한 의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뭔 소리래? A를 방법을 꾸준히 반복과 익힌다면 마음은 스스로 묘수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고 묘수를 알게 된 후에는 방법만 알고 있을 때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죠. 따라서 아닌 것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고전시가 복합갈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